자,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역대 장관의 사진과 프로필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얼굴이 빠졌습니다. 거창 학살 사건, 동백님 사건, 미국 망명, 월북이라는 중요한 국명마다 혼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일성 주석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현세의 하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유석재 조선일보 역사문화 전문기자입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1987년 무렵에요. 이 최신 북한 소식을 전해주는 남북의 창 같은 프로그램이었을 거예요. 이 양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등장해서 아주 쉴 새 없이 그냥 달변을 풀었어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도무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런 말 확신에 가득 차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일성 주석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현세의 하늘님이십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찬양하는 영상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느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늘님이라니,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부모님이 같이 TV를 보시다가 대충 아는 표정으로, 저 사람이 누군지 아는 표정으로 혈 끌끌 차시는 거예요. 아이고, 저 최가가. 이 최가의 이름은 최덕신입니다. 대한민국 제9대 외무부 장관이 됐어요. 1961년에서 63년까지. 월북한 대한민국의 인사 중에 단연 최고위급이라서 일부에서는 남한의 황장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평부 의주 출신인데요. 아버지가 독립운동가 최동호입니다. 최동호는 독립운동사에서 상당히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동학신도였다가 그 후신인 천도교의 신자가 됐죠.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참여했고 6.25 때 납북이 됐는데 또 월북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만주 화성의숙에서 반년 동안 김일성을 가르친 인연이 있었습니다. 평양 남산병원에서 별세한 다음에 애국열사령에 묻혔는데 1990년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건국훈장, 독립장이 취소됐어요. 취소라는 건 죽은 사람한테 이제 나중에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이 아버지 최동호는 최덕신을 일찍부터 독립운동을 위한 군인으로 키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세운 군사학교, 아주 유명한 군사학교죠. 황포군관학교에 들어갔고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장교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선정과장을 맡았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국군 장교가 됐는데 광복군 출신의 국군 장교였어요. 1948년에 육군 사관학교 6대 교장이 됐는데 이때 지도한 학생들이 육사 8기생입니다. 나중에 5.16에 주축이 되죠. 2기생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군 선배가 되지만 이 사실상 스승이었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고무렵에 육사를 다녔고 최덕신이 육사 교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최동호가 김일성의 스승이었다면 아들 최덕신은 박정희의 스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최덕신은 미군 보병학교에 군사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미국통 엘리트였죠. 6.25 전쟁 때는 8사단, 11사단 사단장을 맡았어요. 그런데 야전 군인으로서는 좀 고지식한 면모를 보였던 모양입니다. 국군이 설악산에서 적하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에 1군 단장이 백선엽 장군이었는데 이렇게 회고합니다. 11사단장 최덕신 중장은 늘 미군 군사교본을 탐독하고 있었다. 백선엽 장군이 11사단 이하 한계연대가 통신이 두절됐다는 급보를 받고 사단 사령부에 들렀을 때도 교본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백선엽 장군이 보기엔 책도 중요하지만 연락 장교를 빨리 보내서 나도 연락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미군 교본에 그런 해답까지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좀 답답한 면모를 보였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11사단장이었던 1951년 2월에 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11사단의 소행이었습니다. 공식 사망자 719명, 추정 사망자가 1,400여 명에 달하는 대단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15세 이하 남녀가 359명이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 사단장 최덕신이 예전 중국 국민당군이 쓰던 견벽 청야 전술, 그러니까 견벽, 아주 그 요새를 튼튼하게 만들고 그 밖에는 전부 다 초토화시키자. 게릴라를 토부하기 위한 초토화 전술을 잘못 쓴 걸 결과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휘하의 구연대장, 3대 대장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사단장 최덕신은 정작 무사했고 11사단장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군복을 벗지도 않았습니다.
사단 작전 회의에서 논의됐고 사단장이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왔어요. 이것은 그의 일생에서 계속 보이게 될 큰일을 저지르고도 혼자 유유히 빠져나오는 구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통으로서 승승장구했습니다. 휴전회담 대표도 지내고 1956년에 육군 중장으로 전역한 다음에 초대 월남, 남베트남이죠. 월남 대사, 태국 대사 같은 외교관으로 변신했습니다. 1961년 5.16이 일어난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 의장은 육군 선배인 그를 외무부 장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1963년에는 주 서독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964년에 서독을 방문해서 한보른 탄광에서 한국인 광부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 후손을 위해 열심히 일합시다. 비록 지금 우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번영의 터전이라도 만들어 놓읍시다. 이래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때 서독대사가 최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1967년에 유럽의 대규모 간첩 사건인 동백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동백림이라는 건 동베를린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베를린을 한자로 백림이라고 했으니까 한국 정보기관이 서독 영토에서 한국인들을 연행했다면서 서독 정부가 굉장히 화를 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수습이 실패하니까 대사였던 최덕신은 해임돼서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납치는 참사관이 주도한 거였고 나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또 빠져나왔죠. 자,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거창 사건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최덕신의 이력에 뭔가 이상이 생겼던 거예요. 사실은 공직생활 중 발생한 여러 의혹과 추문이 박정희의 귀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대통령 귀에. 그 중에는 이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여비서와의 스캔들도 있었는데 그 비서가 그 일을 치르는 도중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음모론도 있습니다. 동백림 사건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박정희 쪽에서 꾸며낸 술책이다. 아직 진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공직을 그만둔 최덕신은 이후 1973년까지 6년 동안 천도교 교령을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 때부터 동학신자, 천도교 신자였다고 했죠. 맨 앞에 그 한울림이란 말이 나왔었죠. 그것은 동학과 천도교에 나오는 절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에 7대 대선에서 천도교 표를 몰아줬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박정희를 지원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유신을 선포한 정부가 수은대학의 건설금을 내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정희하고 사이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가 언제 틀어졌는지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최덕신은 대놓고 선을 넘습니다.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1976년이 되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해버립니다. 여기서 대만 화가로부터 빌린 돈 8만 달러 그리고 전람회 출품작을 판 돈을 들고 그대로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77년 11월에 일본 도쿄에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정말 놀라운 성명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 말살 정책과 매국적인 군사 파쇼 정책을 규탄한다. 아마 최덕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인사 몇십 명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 숱한 천도교 신도들을 그냥 남한에 남겨놓고 혼자 빠져나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박정희 규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대로 또 곧바로 김일성 찬양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대놓고 친북 활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북한을 방문하고 6.25는 북침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참, 6.25에 참전했던 사람이 뻔히 알면서 김일성이 만나보고서 나 당신 부친하고 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예 넘어오세요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40년이 됐네요 벌써. 1986년은 86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는데 2년 후에 있을 88 서울 올림픽의 전 단계로 생각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돼 있었고 또 조용필이 이때 아시아의 불꽃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 희망찬 시기에 최덕신은 아내 류미영과 함께 월북해버립니다. 김일성은 민족해방이라는 대전제를 놓고 어떤 계층과도 손잡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최덕신 같은 원래 자기들이 보기 악질 반동이었던 이런 사람의 월북을 옹호했습니다. 거창 학살 사건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최덕신은 아내를 제외한 가족들을 남겨둔 채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혼자 빠져나갔던 거예요.
최덕신은 김일성 주석님은 살아계신 한울림 운운하면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천도교 청우당 중앙위원장, 북한에도 천도교가 있는 거예요.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장, 조선종교인협의회장, 조선골프협회장을 지냈습니다. 진짜 종교인이 과연 북한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누구보다 최덕신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겠죠. 하지만 최덕신은 북한에서 책 몇 권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일성 그이는 한울림, 만고의 위인 김정일. 자, 남조선의 거물인 최덕신의 월북에 북한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북한의 대표적인 시리즈 영화가 있습니다. 민족과 운명이죠. 1부의 4부까지의 주인공이 최덕신이었어요. 야, 이 북한에서 엄청 거물이 된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최덕신은 월북 전에 이런 대사를 읊습니다. 단테의 기름 감안하면 내 죄가 세척될 수 있을까? 이 죄라는 건 거창학살 사건이죠. 정말 아이고 정말 1989년 그 한울림 운운한 지 불과 2년 만에 죽었습니다. 아버지 최동훈과 묻힌 애국열사릉에 묻혔습니다. 김일성이 직접 와서 조문을 했어요. 이거는 뭐 교주의 장례식에 신이 직접 나타난 아주 희귀한 사례였던 거죠. 2019년 7월엔 둘째 아들 최인국이 월북해버렸습니다. 당시 이게 문재인 정부 때였는데 이 대를 이은 월북의 통일부 대변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 특성에 따라서 개별 국민의 소재를 일일이 다 확인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 아유 정말 최덕신의 생애는 독립운동가로 포장된 모든 인물이 완벽할 수는 없고 때로는 최악의 굴곡과 변절의 흔적을 남겼다는 사례로 주목할 만합니다. 최덕신은 거창 학살 사건, 동백림 사건, 미국 망명, 월북이라는 중요한 국면마다 혼자서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체제, 박정희 체제, 김일성 체제에서 영달을 누렸습니다. 마지막은 생존해 있는 권력자를 신으로 추앙하는 추악함이었습니다. 반대로 집권자 박정희의 입장에선 지인을 포용해서 권력 핵심에 두려던 특유의 정책이 가장 큰 실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박정희는 11.6 직전에 최덕신하고 똑같은 배신자라고 볼 수 있는 김영욱의 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영욱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는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11.6 직전에 죽거나 실종된 것은 분명하니까요. 근데 최덕신은 끝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지금 대한민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역대 장관의 사진과 프로필이 올라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얼굴이 빠졌습니다. 9대 장관 최덕신. 넥타이맨 민자 얼굴에 아이콘만 남아 있어요. 이 공백은 한국 현대사의 씁쓸한 한 페이지를 상징합니다. 양쪽에서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이런 인물 정말 다시 나와서는 안 될 그런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씁쓸한 일이죠.